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큰데요. 이번 달 국민권익위 민원 예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 분석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권익위 민원 예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민원 예보는 저희들이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앞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전 행정기관에 예보를 내보내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거죠? 예, 월간으로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예.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렇죠. 뭐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5월 민원 예보 키워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네.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에는 수원시에서 이거 8살 어린이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4월 28일에는 부산에서 10살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4월 8일에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예.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이번 민원 예보의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나 5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뭐 연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는 경우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들 좀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네. 만들어 놓은 곳일 텐데 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네, 2020년부터 23년까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약 한 46만 5천 건입니다. 예. 2020년부터 21년에는 3만 9천 건, 그리고 21년부터 22년에는 4만 7천 건, 그리고 22년부터 23년 사이에는 38만 건으로 38만 건이요? 네, 폭증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근 3년 동안 46만 5천 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참 엄청나게 많다 싶고 특히나 최근 1년 사이에는 38만 건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뭐 한 10배 정도가 뛴 건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 펜스가 있으면 차량이 인도로 난입하거나 어린이들이 무단 횡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예. 제한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거나 신호등 같은 안전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런 차량을 보면 이거 민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과속 단속 카메라랑 안전 펜스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없는 곳이 많은 건가요? 네, 펜스가 있긴 하지만 띄엄띄엄 설치되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서 큰 효과가 없는 형식상의 펜스도 많습니다. 예.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후 좀 제대로 된 안전한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크게 증가했고요. 펜스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호등이 있더라도 파란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아이들이 건너는 도중에 그 신호가 바뀐다는 그 민원도 있었고요. 예, 예. 그 이런 경우에는 보행 시간이 그 연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럼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민원 예보를 발령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민원 예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그 특정 시기에 그 특정 민원이 그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의 피해와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 그 수집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그 민원 사례들을 그 유형별로 그 분석한 후 그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전달했고요. 그 민원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 각 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해 더 특별히 그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와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뭐 5월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아직 날씨가 좋고 나들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해서는 뭐 운전자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과 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 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